이건 집이 아니라 냉동창고잖아요. 영국 북부 요크셔의 한 집. 거실 온도계는 섭씨 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3세 노인은 담요 3장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고 부엌 싱크대 물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위 김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추운 집에 노인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바닥 난방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인 조지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안 돼. 넌 외국인이야. 영국 집을 뭘 알아? 당장 그 소리 집어치워. 마을 사람들도 반대했습니다. 동양 사위가 집을 망가뜨리려 한다. 50년간 추위에 떨던 폐광마을. 한국 사위의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5일간의 숨막히는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37살 한국에서 건설회사 구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장인어른을 뵙기 위해 영국 북부 요크셔 지역으로 향했어요. 아내 사라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좀 있어요.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을 달려 손일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은 텅 비어 있었고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손일이요? 거긴 탄광이 문 닫은 지 30년 됐습니다. 이제 노인분들만 남았죠. 택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붉은 벽돌 집 앞에 멈췄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듯한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문을 연 조지 할아버지는 73살 허리가 굽어 있었고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계셨습니다. 딸인 사라를 보고는 미소 지으셨지만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제 남편 태준이에요. 들어오게.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보다 아니 더 춥게 느껴졌거든요. 거실 벽에 걸린 온도계를 보니 섭씨 8도였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소파에 담요 3장을 뒤집어 쓰고 앉아 계셨어요. 전기 히터 2대가 최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입김은 하얗게 보였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냉동창고였어요. 사라가 부엌으로 가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파이프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에서는 이렇게 추운 집에 노인분들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바닥 난방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조지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안 돼. 넌 외국인이야. 영국 집을 뭘 알아? 당장 그 소리 집어치워. 사라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아버지, 태준이가 도와주려는 거예요. 난 자선 안 받아. 특히 동양 사람한테는 더더욱 안 돼. 당장 이 이야기 끝내. 그날 밤, 우리는 2층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세요? 400파운드. 내 연금의 절반이야. 한화로 65만 원쯤 되는데 집은 여전히 이렇게 춥다니요. 혹시 장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네. 메리가 독감에 걸렸는데 집이 너무 추워서. 저체온증이 합병증으로 왔어. 의사가 그랬지. 집이 너무 춥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장인어른, 제가 반드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별로 볼 것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 마을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손일 마을 중심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하나, 선술집 하나, 우체국이 전부였어요. 가게 절반은 문을 닫았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선술집 앞에 앉아 계신 노인 2분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조진의 사위분이시죠? 한국에서 오셨다던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톰입니다. 조진의 옆집에 살아요. 예전에 배관공으로 일했었죠. 톰 할아버지는 78쯤 되어 보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데이비스 할머니였어요. 이 마을은 1972년까지만 해도 3,000명이 살았어요. 탄광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탄광을 폐쇄했죠. 젊은이들은 모두 런던으로 떠났고 이제 우리 늙은이들만 남았습니다. 데이비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들은 모두 지방정부 소유예요. 공공임대 주택이죠. 하지만 관리는 엉망이에요. 단열도 안 되고 난방 시스템도 50년 전 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세요? 저는 한 달에 350파운드쯤 나와요. 그래도 집은 춥죠. 지난 5년간 이 마을에서 추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3분이에요. 톰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조진의 마님도 그중 한 분이었죠. 독감이 저체온증으로 악화됐어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식 바닥 난방을 설치해드리고 싶은데요. 온돌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순간 두 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데이비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젊은이, 그건 안 돼요. 지방정부 허락 없이 집을 고치면 쫓겨납니다. 조지가 집을 잃으면 어쩌려고요? 톰 할아버지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린 외국인을 잘 모릅니다. 당신이 좋은 뜻인 건 알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특히 동양 사람이 우리 집을 고친다는 건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 문제가 아니었어요. 편견과 두려움, 그리고 체념의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데이비스 할머니가 아까 전화하셨어요. 당신이 온돌 이야기를 했다며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세요. 외국인 사위한테 도움받는 걸 굴욕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국 공공주택 규정을 검색하며 밤을 새웠어요. 84쪽짜리 기술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손일 공공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였어요.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효과, 탄소 배출 감소, 노인 건강 개선 효과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5시 제안서를 완성하고 요크셔 지방정부 주택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사라가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요?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아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집이세요.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틀 후, 조지 할아버지 집 우편함에 노란색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지방정부 주택과에서 온 공식 경고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봉투를 뜯어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편지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주택 무단 개조 계획이 접수되었음. 허가 없이 공사 진행 시 즉시 퇴거 조치함. 사라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요? 아버지가 집을 잃으시면 어디로 가세요? 조지 할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뭐라 했어? 넌 영국 시스템을 몰라. 이제 내가 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장인어른, 제가 제안서를 제출한 건 맞지만. 제안서? 내 허락도 없이? 이게 도와주는 거야? 할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계셨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집,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허가를 받아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데이비스 할머니가 선술집에서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조지가 집에서 쫓겨날 거래요. 저 동양 사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톰 할아버지, 존슨 할머니, 브라운 할아버지까지.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지 불쌍해. 저 젊은이가 괜한 짓을 했어. 외국인들은 우리 방식을 이해 못해. 데이비스 할머니는 아예 지방정부 주택과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지 톰스는 50년간 세금을 성실히 냈어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려고요? 저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선술집으로 걸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저는 선술집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장인어른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노인분들이 따뜻한 집에서 지내십니다.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 덕분이에요. 톰 할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이제 집을 잃게 생겼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허가가 안 나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어떻게? 제 돈으로 장인어른께 새 집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공할 겁니다. 지방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을 전체가 50년간 추위에 떨었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브라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이 뜻은 알겠네만 지방정부가 들어줄까? 들어주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지방정부 주택과 담당자 이메일을 찾아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제목은 손일마을 에너지 빈곤 해결 방안 긴급 논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담당자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2월 29일 오전 10시 요크셔 지방정부 청사로 오십시오. 30분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12월 29일 아침 9시 저는 요크셔 지방정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3층 주택과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어요. 김태준 씨죠? 제임스 윌슨입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보낸 84쪽짜리 제안서도 그 위에 놓여 있었어요.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준비해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 사진과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이것은 한국에서 수천 년간 사용해온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윌슨 씨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영국 주택 구조와 맞지 않을 텐데요. 제가 구조 엔지니어입니다. 영국 주택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일 같은 테라스 하우스는 바닥 구조가 단순해서 오히려 시공이 쉽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기존 전기 히터 대비 55% 향상됩니다. 조지 톰슨 시댁 기준으로 전기료가 월 400파운드에서 180파운드로 줄어듭니다. 연간 2,640파운드 절감이죠. 윌슨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간 2,640파운드요? 네. 그리고 탄소 배출은 70% 감소합니다. 영국 정부의 2030 탄소 중립 목표에도 부합하죠. 저는 한국 논문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 바닥 복사 난방은 노인 관절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손일 마을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어요. 윌슨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조지 톰슨 씨는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임의로 한 거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제가 먼저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한 집만 먼저 해보고 성공하면 확대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책임이요?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8,000파운드 정도 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구도 제가 하겠습니다. 윌슨 씨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5분이 지났어요. 김 씨, 솔직히 말하면 손일마을은 우리 골칫거리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많고 매년 겨울마다 민원이 쏟아지죠.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공하면 정부 예산으로 확대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윌슨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영국 공인 전기기사의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조지 톰슨 씨가 집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모든 복구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후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시범사업 조건부 승인. 조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될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인어른. 1월 5일 아침 8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사에 2주 휴가를 냈어요. 한국에서 자재를 긴급 공수했고 제 저축 8,000파운드를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거실 구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셨어요. 정말 괜찮겠나?
믿어주세요, 장인어른. 먼저 거실 가구를 모두 치웠습니다. 소파, 탁자, TV까지. 텅 빈 거실에 50년 된 나무 바닥이 드러났어요. 저는 전동 톱을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바닥에 톱을 댔죠. 끼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바닥재를 걷어내자 그 아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열재가 전혀 없었어요. 50년 된 나무 바닥 아래는 그냥 검은 흙바닥이었습니다. 습기로 흙이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세상에. 조지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왜 그래? 장인어른, 여기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바닥을 내려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원래 그래. 1970년대에는 다 이렇게 지었어. 이러니까 추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단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저는 더 분노했습니다. 50년간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살았다니.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이해가 됐어요. 오후에 한국 친구 2명이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진호, 둘 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주말을 이용해 영국까지 와줬습니다. 태준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민수가 바닥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습기 처리부터 해야 할 것 같아. 그냥 온돌 깔면 곰팡이 문제 생긴다. 우리는 작업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먼저 습기 방지막을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두껍게 깔기로 했어요. 저녁 6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창밖으로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톰 할아버지, 데이비스 할머니, 브라운 할아버지까지. 저게 뭐 하는 거야? 바닥을 다 뜯어냈네. 저러다 집 무너지는 거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첫날 밤 10시, 우리는 거실 바닥을 완전히 걷어냈어요. 검은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채였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이걸 언제 다 끝내려고? 5일이면 됩니다. 둘째 날 습기 방지막을 깔았습니다. 두꺼운 비닐 재질의 막을 바닥 전체에 펼쳤어요. 그 위에 단열재를 10cm 두께로 깔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5cm인데 영국은 더 춥니까 2배로 깔겠습니다. 민수와 진호가 단열재를 정밀하게 재단했습니다. 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셋째 날 온수 파이프를 배치했습니다. 구불구불한 파이프를 바닥 전체에 30cm 간격으로 깔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파이프가 겹치면 안 돼. 간격을 정확히 맞춰야 해. 저는 자를 대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창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10명이 넘었어요. 저게 정말 될까? 글쎄, 잘 모르겠네. 넷째 날 저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넷째 날 저녁 7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온수 파이프를 보일러에 연결하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보일러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명서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됐다. 보일러 전원을 켰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소리가 나더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파이프 온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지?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압력계를 봐. 압력이 안 올라가고 있어. 파이프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1시간 동안 바닥을 뒤졌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젠장. 주저앉는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톰 할아버지였어요. 손에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도와줄까? 나 배관공으로 40년 일했어. 할아버지는 보일러실로 들어가 파이프를 들여다보셨어요. 여기, 이 밸브가 잠겨 있어. 공기가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압력이 안 올라가는 거야. 할아버지는 작은 렌치로 밸브를 돌리셨습니다. 슈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왔어요. 자, 이제 다시 해봐. 보일러를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압력계 바늘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5분 후 파이프를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온수가 순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톰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이제 거의 다 왔어. 5째 날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온돌 파이프 위에 시멘트를 부어 고르게 펴고 그 위에 마루를 까는 일이었어요. 오전 내내 시멘트 작업을 했습니다. 오후 4시 새 마루판을 깔기 시작했어요. 딸각딸각 마루판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마루판을 끼워 넣었습니다. 끝났다. 우리 셋은 서로 손을 마주쳤어요. 5일간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전원을 켜는 것뿐이었습니다. 1월 10일 저녁 8시 3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실에는 조지 할아버지, 사라, 그리고 창밖에서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톰 할아버지, 데이비스 할머니, 브라운 할아버지, 존슨 할머니.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설치한 온도 조절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장인어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될 리가 없어. 50년간 이 집은 추웠어. 저는 온도를 22도로 설정하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온도 조절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윙 마이너스 소리가 들렸어요.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10분, 15분. 여전히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봐라, 안 된다고 했잖아.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바닥이 데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 조금만 더 기다려봐. 2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미세하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느껴져. 따뜻해지고 있어. 진호도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맞아, 올라오고 있어. 30분 후 온기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을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장인어른, 한번 밟아보세요. 조지 할아버지는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신발을 벗으셨어요. 50년간 이 집에서 신발을 벗어본 적이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더 걸으셨어요. 거실 중앙으로, 창가 쪽으로, 부엌으로. 어디를 가도 바닥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양말마저 벗으셨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이 집 바닥을 밟으신 겁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메리, 당신도 이걸 느껴봤으면. 조지 할아버지는 오열하셨습니다. 50년간 추위에 떨었던 세월,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지금 느끼는 따뜻함. 사라가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이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창밖에 있던 톰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정말로 따뜻해. 데이비스 할머니도 들어왔습니다. 맨발로 거실을 걸으며 감탄했어요. 70년을 영국에 살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브라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우리 집에도 이걸 설치할 수 있나요? 존슨 할머니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도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며 놀라워했어요. 소문은 1시간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날 밤 조지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거실 바닥에 누워보셨습니다. 50년이야. 50년 만에 처음이야.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네, 태준. 정말 고마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10일 조지 할아버지 집에 전기료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으셨어요. 180파운드. 지난달 400파운드에서 180파운드로 줄었습니다. 55% 절감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이제 집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지내십니다.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관절염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바닥에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 사이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데이비스 할머니가 첫 번째로 온돌 설치를 신청했어요. 그 다음은 톰 할아버지, 브라운 할아버지,
존슨 할머니 순서였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6개월 동안 손일마을 23가구에 온도를 설치했어요. 민수와 진호도 매번 도와주러 왔습니다. 지방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윌슨 씨가 에너지 빈곤층 주택 개선 프로젝트를 승인했고 저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했어요. 3월 15일 지역 신문 요크셔 포스트가 일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사위, 잊혀진 광산촌의 온기를 되찾아주다. 사진에는 조지 할아버지가 맨발로 거실을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BBC 라디오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조지 할아버지가 라디오에 출연하셨어요. 50년간 추위가 우리 마을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사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에서 온돌 설치를 요청했어요. 1년 후인 2025년 1월, 손일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인구가 400명에서 520명으로 늘었어요. 런던으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한 젊은 부부가 말했습니다. 중심가에 새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영국 최초 온돌 마을을 보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방정부는 손일마을을 에너지 전환 모범 사례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50개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왔어요. 저는 오늘도 조지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태준, 오늘 손님이 3팀이나 왔어. 다들 온돌을 보러 온 사람들이야. 화면 속 할아버지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맨발로 거실을 걷고 계셨어요. 옆에는 돌아가신 장모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리한테 매일 말해. 우리 사위가 기적을 만들었다고.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태준. 정말 고마워.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따뜻하게 지내세요. 제가 또 놀러 갈게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50년간 추위에 떨던 한 노인. 그를 도우려던 한국 사위.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손을 내민 마을 사람들.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함이었어요. 편견을 녹이고 이웃을 하나로 만드는 온기였습니다. 지금도 손일마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맨발로 자기 집 바닥을 밟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이제야 집이 집 같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